자, 최석호 기자. 네. 자, 국정농단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죠. 장시호 씨가 불구속된 이후 오늘 처음 또 재판에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 말 없이 재판에 4시쯤 등장을 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을까? 특검의 특급 도움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뭐 말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말하고 간 것 같던데. 별 말이 없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시죠. 근데 법정에서 지금은 재판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피의자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장시호 같은 경우에 계속 언론에 대고 떠들어대면 재판관들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 변호인의 조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강명 기자. 네. 근데 장시호 씨가 오늘 누구 재판에 나온 건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일단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간의 그런 관계를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병우 사실 뭐 저희가 이것저것 취재를 했지만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동계영재센터에 우병우 전 수석의 조카도 같이 뭐 훈련을 받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씨의 관계를 이어준 게 장시호 씨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시호 씨가 지금 출석하는 모습이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아직 전해 듣지 못했는데 전에 듣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최석호 기자랑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시호 씨가 출석하면서 별다른 말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출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전 변모된 모습이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 기자들은 저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를 얘기하죠. 아까 저희 최석호 기자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따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보여드렸던 거고. 자, 이현수 기자, 장시호 씨 풀려나면서 이제 특급 도우미로서 역할 풀려나면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에 특히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 국정농단 피해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인사, 유일하지는 정유라 씨도 있군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유일무이하게 된 인사인데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장시호 씨가 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고리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결정적인 언급을 할지 폭로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우병우 전 수석, 또 한 사람은 조카가 이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하고 있는 사람, 이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장시호 씨 입장으로서도 워낙에 지금 사건이 연루된 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 풀려났다 해서 이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또 이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에요. 도승지, 예전 조선시대 때 도승지까지 거론하면서 자기가 사약을 먹고 싶은 심정이다 토론을 했다는데 어디서 왜 이런 얘기를 쓰댄 겁니까? 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계속 환자복을 입고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서 본인이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죽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비서실장 개념이죠. 도승지를 운운하면서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왕 정권의 왕조의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냐. 완전히 무너진 대통령을 보자 했는데 내가 사약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 결국 사약을 마시고 숨지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했죠. 매일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 옥사하지 않고 밖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극히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빨리 보석을 해서 나가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옥사할 수도 있다.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약간 울먹울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던 조윤선 전 장관도 좀 눈물을 보였다고 하고, 그리고 방청을 하고 있던 지지자들, 박사모 인사들 같은 경우도 함께 눈물을 보이면서 거의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었다라는 후문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권무 11홍이라고 하죠. 그런 심정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강병 기자, 저렇게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 건강 상태 이런 걸 호소하면서도 혐의는 여태까지 하나도 인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 이 왕조 시대와 이 대통령을 같이 비유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무죄이니까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워낙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이런 부정 의혹을 몰랐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을 뿐 블랙리스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상당 부분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도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거란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온 대로 법정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예술인 중에 한 명인 이민자 전 예술감독이 그 법정에서 뭘 모르느냐, 정말 뻔뻔하다라면서 울분을 터뜨려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퇴정 조치를 당한 후에도 그 자리에서 한 몇 분 동안 오열하면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길게 삥삥 돌아서 오늘 주제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보수의 몰락, 이런 사태,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누구한테 언제 한 겁니까? 네, 오늘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죠. 이해운 대표가 그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 비공개 만남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정말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 몰락했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른정당 이제 당대표인 이해운 대표에게 건전한 보수, 건강한 보수가 서질 수 있도록 좀 몸을 던져달라 이렇게 철저히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수사도 많이 받고 주변 수사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앙금도 사실상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해운 대표랑도 사실 앙금이 있습니다. 그 당 대표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쟁을 할 때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당시에 이해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MB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사실 불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비공개 만남에서 당시의 앙금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의 걱정을 이해훈 대표에게 좀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데스킹 주제는 보수의 움직임, 보수의 몰락부터 현 주소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기였는데요. 우리 기자들도 보수층이 지금 와해되어 있는 분위기지만 움직임을 계속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